이번 시간에는 SQL 기본 및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DDL, DML, DCL, TCL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배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더 깊이 있는 교재를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SQL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나머지 3, 4, 5, 6, 7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교재를 찾아서 더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목차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주로 SQL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겁니다. SQL은 DDL, DML, DCL, TCL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DDL이나 DML, DCL들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기업 조직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서 꺼내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이런 확인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공유가 되면서 단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물론 엑셀 이전에 DBase라든지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씩 발전해 오면서 현재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엑셀만으로도 사실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엑셀은 최대 2기가까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100기가, 1테라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엑셀로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RDBMS라고 합니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정의, 조작, 제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합니다. 구조화된 질문 언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컴퓨터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볼 때 구조화 시켜서 물어보는 거죠. 즉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DDL, Data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데이터 구조,
즉 테이블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DDL에는 create, alter, drop, rename, truncate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룬다는 건데 데이터를 넣거나 지우거나 갱신하거나 또는 조회하는 데 사용되는 랭귀지입니다.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다룹니다. 그랜트, 리보크 이런 명령을 통해서 권한을 주고 권한을 회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좀 잘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 제어입니다.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제어합니다. 대표적인 게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나서 커밋을 하면 영구히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는 뜻이고요. 롤백을 하면 조작된 행위를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위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키마라는 걸 배웠는데, 스키마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내부 스키마에 테이블이라는 걸 제일 먼저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은 특정 주제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집합, 그래서 표이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표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라고 그러고요. 표를 영어로 번역하면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이라기도 하고 표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칼럼, 요 밑에 이렇게 한 열이죠. 한 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요, 전체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테이블이고요. 가로는 이렇게 옆으로죠. 옆으로를 한 행, 그죠? 이거를 행이죠. 행. 로우라고도 하고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로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또는 칼럼, 데이터의 한 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 개 들어있는 것을 필드,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겠죠. 이 값을 필드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 및 제약 조건.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업 시간을 거쳐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과 SQL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은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제일 큰 미국의 회사이고요. 오라클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회사이고요. 세계에서 최대로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품 이름이 오라클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오라클을 많이 씁니다. SQL 서버는 이 SQL을 SQ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QL 서버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입니다. 이것은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관성이 뛰어나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라클사, 이거는 MS사 이렇게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에서 가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 서버는 윈도우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철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오라클에서는 바차2를 사용하는데 SQL 서버에서는 바차를 씁니다.
둘 다 가변형 길이를 가지고 있긴 한데 문법적으로 오라클에서는 2를 쓰고요. SQL 서버에서는 2를 쓰지 않습니다. 정수, 실수 등은 기본적으로 오라클에서는 넘버를 씁니다. 넘버를 쓴 다음에 더 자세한 걸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넘버를 쓰고요. SQL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 int를 쓰고요.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플로트를 씁니다. 요거는 실수형이고 요거는 정수형입니다. 날짜와 시간에 있어서는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를 쓰고 SQL 서버에서는 데이터 타임을 씁니다. 캐릭터에서는 공백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없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공백이 있는데요. 공백이 있으면 요것처럼 인식을 해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차2에서는 공백을 체크해서 이거랑 다르게 인식합니다. 여기에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약 조건은 특정 칼럼의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약입니다. 기본 키는 유니크 더하기 난널입니다. 유니크 키를 보면요. 중복된 값이 저장되면 안 되지만 널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널이 허용이 안 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두 번째로 포린 키가 있습니다. 외래 키라고 하는데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기본 키가 다른 테이블의 외래 키로 작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맺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조건식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 등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true나 false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불링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체크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값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 기본 값을 사전에 설정해서 값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값이 설정된 값이 저장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난널은 널이 입력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보면요. create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고요. 테이블명은 만들고 싶은 테이블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칼럼명을 쭉 주면 기본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요. 칼럼명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을 넣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싶으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선언을 해주면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린 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칼럼명에 데이터 유형을 넣고 레퍼런스 다른 테이블에 있는 칼럼명을 넣어주면 외래키가 만들어집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칼럼명, 데이터 유형, 유니크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체크도 칼럼명, 데이터 유형, 체크는 체크 조건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면 체크가 됩니다. 디폴트는 칼럼명 데이터 유형 다음에 디폴트 값을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이것은 Y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난널은 칼럼 데이터 유형 난널 이렇게 하면 그 칼럼은 널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 혼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칼럼명, 데이터 유형, 체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것은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constraint 제약 조건명, 프라이머리 키, 칼럼명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에 칼럼명에다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를 넣지 않고
constraint 제약 조건명 primary key 이렇게 해서 primary key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래 키도 constraint 제약 조건명 foreign key 이렇게 한 다음에 references 다른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서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이것은 무조건 문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성된 테이블 구조를 확인할 때 오라클 서버와 SQL 서버가 서로 좀 다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describe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명령문처럼 만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줄여서 DESC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면에 SQL 서버는 ESP_helper 그 다음에 dbo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테이블 구조가 표출이 되는데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표 형식으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DDL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DDL은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랭귀지입니다. create 테이블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 주고 컬럼을 설정하면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같습니다. 예를 보면요. create table player id 캐릭터 7 난널 name 바차2 20 벌스는 데이터 age는 number 3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칼럼을 가진 테이블이 생성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테이블명은 객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테이블명과 칼럼명은 문자로 시작하고 길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 샵 기호는 허용되지만 마이너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데 대부분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은 대문자는 문법에 맞춰서 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문법적인 요소의 단어는 대문자를 쓰고 칼럼 이름이나 데이터 등은 소문자를 사용해서 둘 간의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테이블 변경. 테이블에는 칼럼들이 존재하는데요. 추가를 할 때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add, 칼럼명, 데이터 타입. 예를 보면 alter 테이블 플레이어, add 이메일, 바차2 20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테이블에 이메일이라는 칼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변경, 칼럼을 변경할 때는 오라클에서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modify 이렇게 해서 했는데 SQL 서버에서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alter 컬럼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다가 명령을 실행해주고 그 다음 컬럼에다가 다시 또 실행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칼럼이 크기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칼럼이 세 자리인데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자리로 이렇게 줄이면 이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줄일 수가 없다는 거고요. 디폴트 값을 변경하면 변경 이후에만 영향을 미친다. 변경하기 전에 디폴트 값을 다 실행문으로 DML 문으로 앞에 거는 다 바꾼 다음에 디폴트를 변경합니다. null 값이 없을 경우에만 non-null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 중에 null이 없어야 non-null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제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에서 drop 칼럼, 칼럼명 이렇게 하면 주어진 칼럼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alter 테이블 플레이어, drop 칼럼,
이메일 이렇게 하면 이메일 칼럼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칼럼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칼럼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칼럼명 변경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rename 칼럼 기존 이름에서 to 변경 이름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됩니다. 이 기능도 아주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테이블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지우고 새로 생성하면서 칼럼을 변경했었습니다. 지금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SQL 서버에서는 약간 다르게 하죠. 그래서 executor sp rename 라는 명령을 쓰고 기존 컬럼에서 변경 컬럼을 넣어주면은, 그래서 이거는 일부 DMS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해당 칼럼과 관계된 제약 조건에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리네임 기능이 없으면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제약 조건은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한데요.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constraint 제약 조건명, 그럼 제약 조건을 넣어주면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삭제는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constraint 제약 조건명 이렇게 하면 제약 조건명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테이블명 변경, rename 기존 테이블 이름 to 변경할 이름 이렇게 하면 테이블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SQL 서버에서는 executor sp rename dbo 기존 테이블 이름, 변경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 테이블 이름이 변경되겠습니다. 테이블 삭제는 구조 삭제와 구조 유지가 있는데요. 구조 삭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어, 테이블 생성할 때 이렇게 넣어줬죠. 이거랑 데이터랑 모두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트렁케이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만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요. drop table player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테이블을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까지 모두 삭제가 됩니다. SQL 서버에서는 캐스케이드 옵션이 존재하지 않고 참조 테이블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그래서 추적한 다음에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을 삭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삭제를 합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을 하면 모든 행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반환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또 그 테이블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음에 쓸 때 그대로 쓰면 됩니다. DML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입니다.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요 기능을 말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을 때 insert into 테이블명 이렇게 하고 값을 values라는 예약을 통하고 그 사이에 값을 이렇게 넣으면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player values 07 박지성 23 이렇게 하면 한 행의 데이터가 테이블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건만 입력된다. 칼럼과 1대1 매핑해서 값이 입력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테이블명에 여기 사실은 컬럼 이름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즉 선언할 때 가지고 있던 순서대로 데이터가 매핑되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는 외 따옴표로 묶는다. 값이 저장되지 않으면 null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명, 칼럼명 넣고 싶은 칼럼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칼럼에 대한 값,
값을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insert into player id, name, age, value죠. 07 박지성 23 이렇게 하면 07은 id에 매핑되고요. 박지성은 name에 매핑되고 23은 age에 매핑이 됩니다. 업데이트 문은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관련명은 수정값 where절은 어떤 데이터가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where절을 생략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칼럼 주어진 칼럼의 수정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보면 update player set name은 박지우 where name은 박지성 박지성에 관련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이 DML 쿼리문을 보면 player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name 칼럼이 박지성인 데이터를 모두 이름을 박지우로 바꾸는 겁니다. 데이터 삭제 데이터 삭제는 delete from 테이블명이고요. where절을 넣으면은 그 where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지워지는 거고 안 넣으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delete from player where id는 07 그렇게 하면 id가 07인 행이 모두 지워집니다. 조회는 우리가 select를 통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회를 제일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구축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어서 보기 위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조회가 되겠죠. 전체 조회 select asterisk from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이 테이블명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리스크는 와일드카드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칼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칼럼 조회 select 칼럼명 from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이 테이블에 있는 보고 싶은 칼럼명만 지정해서 그것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select age from player 이렇게 하면 테이블에 여러가지 칼럼이 있겠지만 age 칼럼만 조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distinct는 중복이 있으면 한 개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명 지정 별명은 select column 그 컬럼에 as를 붙여서 별명을 줍니다. from 테이블명 이렇게 하면 원래의 칼럼이 있지만 그 칼럼으로 표출되지 않고 별명으로 헤더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보면요. select age는 as 나이 from player 하면 별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는 이게 대괄호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어냐면 권한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권한 주는 명령어는 grant입니다. create use, create session, create table to 사용자면 그렇게 하면 이 사용자에게 유저를 생성하는 권한, 세션을 생성하는 권한, 테이블을 생성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유저를 생성할 때는 create user, 그다음에 유저 이름을 넣고요. identified by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저가 만들어지면 그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on 테이블명 to
사용자명. 이렇게 하면 이 사용자한테 이 테이블에 관해서만 셀렉터, 인서터, 업데이터, 딜리터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중에 인스터 권한이 없으면 이 사용자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쇄철회.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이런 권한이 있으면 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한테도 똑같이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게 권한을 주고 또 B가 C에게 권한을 줬으면 이렇게 가능은 한데 DBA 관점에서 A의 권한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는 grant 권한 on 테이블명 to 사용자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A 사용자가 B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면 with grant 옵션을 쓰면은 권한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A 사용자는 그냥 자기만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다른 사용자한테 즉 자기가 만든 테이블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주고 싶으면 with grant 옵션을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게 with grant 옵션입니다. 객체에 사용한다. 리보크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여했던 권한도 같이 회수한다. 권한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리보크 권한 from 사용자명, 즉 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롤은요, 한 명 한 명에다가 이렇게 권한을 일일이 부여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이걸 그룹별로 너는 셀렉트 권한만, 너는 생성 권한만 이렇게 묶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롤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create 롤명 이렇게 하면 어떤 한 이름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롤에 권한을 부여하면 grant 권한, 어떤 권한 create user 이렇게 하면 create user 권한이 생기겠죠. 이 권한을 to 롤명 권한을 한 개 이렇게 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권한들을 만들 수 있겠죠. 테이블마다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한이 만들어지면 이 권한을 유저한테 부여하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었던 이 권한이 이 유저한테 부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TCL을 살펴보면요. TCL은 Transaction Control Language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랭귀지입니다. 트랜잭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조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전부 적용되거나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은 데이터가 여기에서 이걸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그런 게 트랜잭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 트랜잭션이 한 개의 데이터만 취급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바른 트랜잭션이라면 이게 한 개의 트랜잭션이라는 겁니다. 예를 보면요. 100번 계좌에서 500원 출금, 200번 계좌에서 500원 입금, 100번에 있는 돈이 500원이 200번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는 100번 계좌에 있는 데이터가 500원이 사라져야 됩니다. 500원이 마이너스 돼야 되고요. 200번에 있는 데이터는 500원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데이터의 트랜잭션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데이터의 트랜잭션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데이터 트랜잭션에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하고 이걸 한 다음에 이게 두 개 다 완벽하게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트랜잭션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트랜잭션의 단위는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을 묶음을 한 개의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의 특성으로서는 원자성이 있고요, 일관성이 있고요, 고립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ACID라고 했는데, 원자성은 트랜잭션은 분리되지 않고 전부 적용되거나 또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 조작이 있더라도 한 번에 되어야 만족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딱 나누어서 있는 걸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일관성은 트랜잭션 실행 전에 오류가 없다면 실행 후에도 오류가 없어야 한다.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할 때는 500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500원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500원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립성. 트랜잭션 실행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터를 이렇게 트랜잭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50원에서 500원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데이터를 락을 겁니다. 락을 걸어서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즉 딜리트나 업데이트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는다는 게 락을 건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완료가 되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500으로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락을 풀어줍니다. 그런 원리로 데이터를 바꾸게 됩니다. 지속성. 트랜잭션에 성공한 내용은 DB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한번 저장됐으면 특별하게 조작에 의해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 데이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랜잭션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 상태를 살펴보면요, 데이터 트랜잭션 이전에는 메모리 버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의 그 기준점은 커밋입니다. 즉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해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라 라고 내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는 예를 들면은 50원에서 데이터를 500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A가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0원에서 500원으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커밋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A가 조회하면 50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신에 B가 조회하면 5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즉 이렇게 바꾼 거는 락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용자는 기존의 결과 확인을 가능한데 50원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된 행은 잠금이 설정되어 다른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지만 A가 볼 때는 500원이 보이고요, B가 볼 때는 50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A가 커밋을 했습니다. 커밋을 하고 나면 DB에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그런 다음 변경 전의 데이터는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삭제되는 거죠. 모든 사용자가 변경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밋을 하고 나면 비로소 B가 500원을 보게 됩니다. 변경된 행의 잠금이 풀리고 다른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락이 풀려야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CL에 있어서 오라클과 SQL 서버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시 완료됩니다. 즉 실행을 시키면 바로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 커밋이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커밋이 폴스로 설정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오라클 23C에서부터는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비활성화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답니다. SQL 서버 같은 경우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시 완료가 됩니다. 오토 커밋이 폴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정의 같은 경우에는 오토 커밋이 설정이 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자꾸 발달됨으로써 오토 커밋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DML은 기본적으로 커밋과 롤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커밋에서 보통은 커밋 사용자가 수동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커밋을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자동으로 커밋이 되게끔 오토 커밋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DML은 인서터, 업데이터, 딜리터인데요. 메모리 버퍼에 올려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커밋, 롤백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오토 커밋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콘솔로 작업할 때는 사용자가 커밋, 롤백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는 뜻이고요. 위에 메모리 버퍼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걸 메모리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파일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메모리 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를 여기 있는 A를 그대로 가져와서 A를 B로 이렇게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물리적인 파일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커밋을 실행시키면 비로소 여기 물리적인 파일에 A를 B로 바꿉니다.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DML도 즉시 완료됩니다. 오토 커밋을 하죠. 대신에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 롤백 처리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거의 유사한 형태대로 이 형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롤백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커밋 해야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즉시 완료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이 약간 조금 부족한데요. 어쨌든 오토 커밋을 폴스로 설정하면 그때그때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SQL 서버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오토 커밋을 설정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오토 커밋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DDL, DML 트랜잭션 처리 방식을 보면요. 오토 커밋은 뭡니까? SQL 서버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식입니다. 대신에 오라클은 암시적 트랜잭션을 하는데요. DDL은 오토 커밋이지만 DML은 사용자가 커밋을 롤백을 직접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적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랜잭션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에 커밋과 롤백을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겠죠. begin 트랜잭션. 지금부터 트랜잭션 하니까 기다려.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이런 거죠. 그 다음 명령어를 넣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커밋 또는 롤백을 넣어서 아주 명확하게 트랜잭션을 완료를 시킵니다. TCA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트랜잭션 정의는 오라클은 set transaction, 그다음에 DML 문장, select라든지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begin transaction, 그래서 DML 문장을 넣고요. 이거는 SQL 서버죠. 트랜잭션을 반영할 때는 오라클은 commit, SQL 서버는 commit transaction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DML 문장 이후에 커밋이 안 했는데도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문장이 실행이 되어버리면 오토 커밋이 되어버립니다. 트랜잭션 되돌리기는 롤백이죠. 전체 롤백을 하고 싶으면 롤백 하면 전체가 다 트랜잭션이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롤백 트랜잭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지점까지 트랜잭션이 쭉 이렇게 있으면 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름표를 넣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이브 포인터 저장 지점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장점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A까지만 되돌리고 싶으면 rollback to A 이렇게 하면 A까지
회수가 되겠죠. 롤백 트랜잭션 저장점명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장점이 A 이후에 B가 존재할 때 rollback to A 하면 저장점 B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A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